안녕하세요. 대사의 주간 환율 전망이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는 1월 11일에 녹화를 하고 편집에 며칠 시간이 걸려서 15일에 업로드 했는데, 그 사이에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환율이 올라 버려서 그 부분은 삭제하고 올렸었고요. 1460원대는 당국 입장에서는 좀 높아 보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더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1월 12일부터 1월 23일 어제까지 달러원 환율은 1450원대 후반부터 출발을 해서 1480원 선을 살짝 새벽 시간에 웃도는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1월 24일 새벽 2시 기준으로는 1462.5원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460원대 또 70원대에서 오르락 내리락 횡보를 했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환율이 좀 안 움직였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사이에 정말 여러 가지 말씀드릴 만한 스토리들은 많이 있었고, 먼저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토요일 새벽 일본 엔화에 대해서 엔화 강세 쪽으로 달러엔 환율 하락 쪽으로 개입 성격의 물량이 나왔는지, 달러엔이 빠르게 하락을 하면서 달러원은 뉴욕 종가가 1440원대 중반에서 끝났습니다. 약 20원 정도 빠진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개장하는 달러원 환율은 1440원대에서 출발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려야 될 건 역시 달러엔 환율인 것 같습니다. 달러엔 환율은 지속적으로 157부터 159 사이에서 움직였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도 사실 1달러당 158엔 이런 환율도 상당히 높은 수준, 엔화 약세가 심해진 그런 수준이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원래 자민당이 과반이 아니었죠. 그래서 다카이치가 총리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다카이치 총리가 되고 나서는 지지율이 상당히 70% 이상 잘 나오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의회를 해산하고 자민당 단독 과반을 노려보겠다, 그래서 총선을 빠르게 하기로 했고, 또 일본은행에 대해서도 금리를 그렇게 빨리 올려서는 안 된다. 지금 일본은행은 여기도 몇십 년간 없었던 인플레이션이 생겼기 때문에 금리를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에서 인상하고 있었는데, 금리 인상은 억제를 하고 또 돈을 풀어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재정 적자, 재정을 좀 풀면서 부양책을 쓰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엔화가 약세, 특히 재정이 문제가 되면 영국에서도 지난번에 감세안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서 파운드가 굉장히 약세를 보였던 때가 있었는데, 엔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을 푼다고 하니까 엔화가 약세를 보여서 이제 160엔 근처까지 갔더니, 지금 일본이나 한국이나 비슷한 상황에 있는 게 뭐냐면, 먼저 대미 투자를 하기로 미국이랑 약속을 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국 통화를 팔고 달러를 사야 되는 물량이 있는데, 이게 환율에 영향을 끼쳐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환율이 오르게 되면 서로 곤란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그렇게 달러가 강세가 되는 걸 원하진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많이 아시는 것처럼 일본과 우리나라는 수출 경합국이라서 당국에서도 달러 엔, 그리고 이에 따라서 엔원 환율이 혹시 오르는지 혹시 내리는지 이렇게 엔원 환율에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엔원 환율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달러엔이 빠르게 내려가면서 달러원 환율도 20원 가까이 내렸고, 달러엔은 얼마나 내렸냐면 원래 158엔대였는데 지금 155.7까지 내려왔고요. 이러면은 계산을 해보면 3 나누기 158 하면 약 1.9% 정도 엔화가 절상, 달러의 환율이 하락한 것입니다. 이것을 달러원 환율 1465원 정도에 곱해보면 27원 정도 빠져야 되는 거죠. 엔화가 조금 더 강세를 보였네요. 그래서 엔원 환율은 조금 오른 상태로 출발을 할 것 같고, 달러원 환율은 월요일에 1440원대 중반에서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환율 놀라서 나라 망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 IMF라든지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마다 환율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해서 이게 경제 위기의 지표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거는 달러를 구하기 힘들어서 달러를 수합 시장에서 아니면은 자금 시장에서 채권 시장에서 구하기도 힘드니까 현물환 시장에서까지 금융위기 상황에서 달러를 샀기 때문에 그렇게 환율이 올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율 올랐으니 나라 망했다, 나라가 망했으니까 환율이 오르고 있는 거다, 이렇게 계속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떠들수록 저는 정치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냐면, 당국 입장에서든 나라가 안 망했는데 나라 망했다는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결국 거기 1,500원 이런 환율 수준에 못 가게 막는 게 점점 더 중요해지고 정치적인
압력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좀 잘 됐다고도 생각이 되는 게, 나라가 안 망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정책 수단이 많이 있다,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제 1480원대 이상 뚫고 올라가지는 않게 그렇게 막는 상황이었다. 이게 이제 작년 말부터 이어졌던 상황이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경상수지 흑자, 우리나라 수출이 잘 되고 있어서 달러를 벌어오는데, 그 규모보다 더 크게 국민연금과 서학개미가 대외 투자, 특히 미국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달러를 사서 나가는 게 경상수지 흑자분보다 더 컸기 때문에 환율이 올랐다. 그리고 이런 기대, 이런 수급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달러원 환율이 계속 오르겠구나, 그런 기대감이 더 달러를 안 팔게 만들고 달러를 사게 만들어서 수급이 점점 더 가중이 되면서 달러 공급, 매도보다는 달러 수요, 매수 쪽이 더 강했기 때문에 환율이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수급 주체인 국민연금이 달러를 못 사게 만드는 거를 작년에 했었고, 서학개미는 제가 지금 계속 예탁결제원 통계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보면 작년 10월, 11월이 거의 피크 수준으로 미국 주식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지금도 일별 추이를 보면 거의 작년 10월, 11월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서학개미는 계속해서 달러를 사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었다 보니까 국민연금은 달러 매수세에서 일단 뺐죠. 국민연금을 먼저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뉴스, 연합인포맥스 기사고요. 제목은 국민연금 해외 투자 줄이고 국내 투자 늘린다. 26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여기 기금을 위해서 결정한다는 그런 제목입니다. 내용 보시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목표치가 14.4%인데 코스닥 너무 올랐죠. 5,000선을 지난주에 돌파했고, 박수를 정말 5,000을 드디어 찍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국내 주식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국내 주식의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 조정을 하지 않으면 국내 주식을 국민연금이 팔아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연금은 계속 아직도 확대되고 있고, 아직까지는 연금 지급해 주는 것보다 국민들 연금을 내서 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국내 주식을 사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팔면 안 된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만큼은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 지침을 변경하기로 빠르게 조치를 한다고 하고요. 또 여기 내용 보시면 국민연금이 이번에 투자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해외 투자 비중을 축소할 경우 외환 시장에는 상당히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민연금이 외환 시장의 큰 손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해외 투자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달러 수요를 대폭 줄일 수 있어 달러원 환율의 상방 압력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일단 환율 당국은 옛날 기재부죠. 이쪽에서는 환율이 너무 오르는 거를 정부 차원에서 신경을 쓰고 있고,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밑에 있는 산하기관인데 국민연금이 계속 사서 달러원 환율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 옛날 기재부 쪽에서 국민연금을 어떻게 컨트롤할 방법이 없을까 계속 신경을 쓰고 있고, 이게 약간 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미묘하게 우리한테 왜 그러세요? 왜냐하면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달러를 사서 미국 주식을 샀더니 미국 주식도 오르고 달러도 강세를 보이고 이러면은 자기들 수익률이 높아져서 잘한 것처럼 되는데, 환율을 자꾸 낮추게 되면 국민연금,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국민연금이 잘해서라기보다는 돈이 너무 많아서 자동적으로 환율이 올랐는데, 그거를 국민연금에 있는 운용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잘했다고 하면 나라를 망하게 만들고 국민연금이 좋아지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등에 대해서 뉴 프레임워크를 만들겠다, 이게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이 달러를 사서 환율이 올랐고, 그런 것은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안 좋으니까 정책적으로 이걸 결정을 할 수가 있죠. 너희들이 수익률에서 달러원 환율이 올라서 돈을 번 것처럼 보이는 거는 인정하지 않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이 목표, 이 프레임워크를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너무 돈이 많으니까요. 돈이 많아서 규모가 너무 커서 그렇게 된 거니까 이 부분은 조정을 할 예정으로 있고, 아직까지는 이런 논의가 완결이 되진 않았는데, 일단 국내 주식 투자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게 26일 다음 주 월요일에 나온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내용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비중을 축소하고 국내 투자 비중을 늘리면 이 기사에 나왔던 대로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간 순서대로 외환 시장에 어떤 큰 일들이 있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나간 얘기니까 간단히 할게요. 먼저
1월 14일 밤 미국 재무장관 베선트 재무장관이, 저는 그쪽에서 원화 너무 약세다 이런 얘기 하는 건 정말 처음 봤는데, 이렇게 이례적으로 한국 원화의 과도한 평가 절하 문제를 언급했더니 그날 달러원 환율이 1462원 정도까지 빠졌습니다. 아니, 보통 구두 개입 이런 거는 이제 한국 당국자가 하는 건데 미국 장관이 나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정말 이례적인 거죠. 그래서 미국도 이 달러 환율이 너무 높은 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쓴다. 왜냐하면 이 환율 자체가 미국이 보기에도 경제 펀더멘탈, 우리나라 경제가 탄탄한데 수출도 잘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환율이 높을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월 15일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금리를 동결했는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환율 1420원 이후 오른 건 나홀로 절하, 펀더멘탈과 괴리. 그러니까 1420원 정도까지는 뭐 용인될 수준인데, 그거보다 높아서 막 거의 60원 이상 오르는 1480원대까지 가는 거는 오버슈팅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인하 기조에 있지만 한국은행은 이제 금리를 내릴 일은 거의 없다, 이런 식으로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다 환율 때문이다. 환율이 너무 높아서 원화가 너무 약세이기 때문에 원화에 대한 기준금리를 내릴 수가 이제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정말 제가 지난번에 유동성을 너무 많이 풀어서 통화량 때문에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팩트체크를 해드렸는데, 한국은행이 제가 새벽에 올렸는데 그날 오후에 똑같이 말했습니다. 돈 풀어 환율 올랐다에 울컥한 이창용, 당황스럽다, 사실 아니야, 이렇게 여러 가지 차트를 가지고 나와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이 사실은 돈 풀어서 환율 올랐다라는 게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해서 공격을 하거나 비판을 하는 그런 입장인데, 이건 사실 다 가져가면은 한국은행 뭐하냐, 한국은행이 돈 푸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본인 이창용 총재 입장에서 억울할 수가 있었던 거죠. 네. 정말 사실이 아니라고, 사실이 아닌 걸 어떻게 안 그러겠습니다 할 수도 없고, 그냥 이건 사실이 아니다, 그건 오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 총재는 제가 총재 취임 후 유동성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M2 수준 증가 추세를 멈췄고 제 임기 중에 늘지 않았다. 왜냐하면 M2 자체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M2는 늘 수 있습니다. 그런데 GDP 대비 M2, GDP가 성장하는 만큼 통화량은 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GDP 대비 M2 비율은 2022년 4분기에 피크를 찍은 후 하락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금통위도 이렇게 환율을 계속 언급하면서 큰 이벤트로서 지나갔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 기자회견이 1월 21일에 있었는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당국은 한두 달이 지나면 1,400원 전후로 환율이 떨어질 걸로 예측하고 있다. 이거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보고를 받은 거죠. 환율을 어떻게 할 겁니까? 한두 달 지나면 1,400원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두 달이라고 치고 1,480원인데 한 달에 20영업일 정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40영업일 두 달 동안 80원이 빠지려면 하루에 평균적으로 2원 정도 빠지면 되니까 뭐 그렇게 급격하게 빨리 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정부는 코스피 5천도 7개월 만에 찍었는데 환율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거 환율에 대해서 대통령까지 구두 개입한다. 그러니까 미국 재무장관도 구두 개입을 하고 좀 있으니까 대통령까지 구두 개입을 하는, 정말 제가 이쪽 업계에서 10년 이상 일을 했는데 처음 보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러원 환율이 또 그날 대통령 발언에 따라서 좀 빠지긴 했었고요. 근데 다시 또 오르긴 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저점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는 여러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었고, 이창용 총재도 같은 날 1월 21일에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어떤 모델로 봐도 지금 환율은 높은 수준이고 누가 봐도 현재의 환율 수준은 조정될 여지가 크다, 그러면서 경고를 했습니다. 언제 조정될지는 모르지만 조정될 때를 대비해서 준비를 잘 해둬야 한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환율 상승에 베팅하고 있으신 분들 환율 빠지면은 손해 날 테니까 준비를 잘 하시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환율을 보니 나라가 망했다, 이런 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환율을 내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뭐 미국의 입, 우리나라 대통령의 입, 그리고 당국 입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엔화까지도 갑자기 달러엔 환율이 빠지는 엔화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원 환율은 내려갈 일만 남았다. 최소한 상단은 막혔다. 언제 환율이 빠진다, 이걸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1480원대라는 환율 상단은 강력한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그 이상 가지 못하면 결국 빠질 수도 있는, 그리고 실제로 다음 주 월요일 되면
환율이 1440원대로 빠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여러 에너지들이 지금 환율 하락 쪽으로 모이고 있으니까 대비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주 환율 전망을 해본다면, 그래서 1440원대에서 그러면은 더 빠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사람들의 이 달러 강세 기대감이 줄어들면서 달러를 더 파는 쪽으로, 왜냐하면 물량은 많습니다. 기업들의 외화 예금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달러 매도로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람도 계속 타코를 하고 있어요. 유명한 얘기죠. 트럼프는 언제나 도망간다. 그래서 그린란드에 대해서 유럽이 파병을 했더니 그 파병한 나라들 관세 때린다고 했다가 4일 만에 철회를 했고, 이런 식으로 지정학적 위기를 본인이 고조를 시켰다가 이걸 협상 카드로만 쓰고 실제로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행동을 하진 않는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안전자산 선호할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그래서 수급에 의해서 환율 상승 기대감이 줄어들면서 달러 환율은 좀 하락해서 1430원대 혹은 1420원대까지 일단 이창용 총재가 이야기한 수준까지는 다음 주 혹은 다다음 주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통령이 얘기한 1400원 전후까지는 지금 일봉 차트상 저는 일봉상 평균 환율, 무빙 에버리지를 좀 주의 깊게 보는 편인데, 지금 120일 선이 일봉상 1430원 선에 걸쳐 있습니다. 여기는 하단을 받치는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이걸 뚫고 내려가서 많이 내려가면 오르더라도 여기가 저항선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430원 정도에서는 공방이 좀 치열하고 반등을 할지, 혹은 훨씬 뚫고 내려가서 여기가 이제 저항선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 아무튼 달러 환율은 좀 빠지는 쪽으로 그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의 내용은 제가 다니는 회사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투자는 여러분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만 하시는 것이고, 제 이야기는 오직 참고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사의 주간 환율 전망은 다음에 또 환율에 큰일이 있을 때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